안녕하세요. 방정환연구소 장정희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한글날을 기념하여 방정환은 근대 한글운동의 체세진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내일 아침 방송을 위해서 저녁 늦게 오늘 연비숙 PD님하고 같이 이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날 하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그리고 한글이라는 용어를 처음 창안한 주시경 선생 같은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글 운동에서 꼭 기억해야 될 두 분이 있습니다. 바로 최세진, 방정환 선생이죠. 자, 그러면 특별히 한글날을 맞아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만나고 가야지요. 네, 훈민정음. 이렇게 글자가 제일 오른쪽 첫머리에 보이죠. 네.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말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목 국지어, 이 국어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야겠습니다. 바로 나란 말싸미 하는 그 유명한 대목이죠. 이 훈민정음은 1443년 세종 25년에 창제하고 1446년 세종 28년에 반포했으나 한때 부녀자들이 쓰는 글이라 하여 언문, 암방글, 암클 이렇게 불리면서 푸대접을 받았죠. 그러다가 1894년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 정부가 국문을 공문서에 사용하면서 1443년 창제 후 450년 만에 공식적인 국가의 언어가 이제 됩니다. 그 뒤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이 한글날은 1926년에 각야날로 처음 선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1928년 한글날로 변경 오는 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사실 각야날 그러면 조금 낯설죠. 오늘로 봤을 때는. 네네. 그런데 처음에는 이 한글날이 각야날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각야날은 1926년 11월 4일 조선어 연구회가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기념을 해서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간송 정연필 선생이 일제강점 당시에 기와집 10채, 어마어마한 값이죠. 기와집 10채 값으로 구입해서 이것을 지키고 있다가 해방 후에 공개한 자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보 70호. 네.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이 세상에 공개됐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한글이 어디서 그 기원이 됐느냐 하는 설이 굉장히 이제 분분했죠. 어떤 분은 이제 고대 글자에서 모방했다, 어떤 사람은 몽골 문자에서 기원된 게 아니냐, 또 뭐 어떤 사람은 그 창살 모양의 기원이 있다. 진짜 황당한 의견들이 이제 분분했지만 이 해례본이 공개됨으로써 한글의 창제 원리가 비로소 밝혀지게 된 것이죠. 이 해례본은 전체적으로 그 세종대왕 서문 창제 취지를 밝히고 있는 이 서문과 그리고 예의 자음자 모음자의 음가와 그 운영 방법을 적은 예의 그리고 해설에 해당하는 해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펼쳐진 화면은 이제 해례의 용례자의 용자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기역 니은을 한번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응, 디귿. 네, 이렇게 이제 자모가 이렇게 하나씩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자로 되어 있어서 백성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언문으로 다시 해설했다라고 해서 훈민정음 언해본이 그 뒤에 다시 간행이 됩니다. 자, 언해본. 자, 이게 좀 읽을 수 있겠어요? MBC PD님 한번 읽을 수 있는 글을 한번 찾아보시죠.
뭐,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래도 한 번쯤은 다 그 접하고 시험 문제도 풀고 그랬죠. 아, 나란말싸미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나란말싸미 딩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배 있어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내 이를 위하여 어여 삐너겨 어휴 유통이란 글자 한번 보시겠어요?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렇게 어떻게 세종대왕이 이 시대에 유통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참, 아마 세종대왕이 이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엄청난 세계적인 그럼요. 기업가가 됐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한글을 창제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 IT 국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이제 자랑스러운 그 하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훈민정음 언해본에는 각야 거겨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읽는 내용이 용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네, 이것은 제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서 염지수 PD님이 바짝 긴장하셨다가 네, 자 이건 사실 없어요. 자, 이 각야날 각야, 거겨, 고교, 구교, 극이 이렇게 차례로 한글을 배우는 기초를 마련해 주신 분이 사실 바로 최세진 선생의 훈몽자회입니다. 바로 이 용례가 실려 있는 자료인 거죠. 자, 이번엔 이제 연거푸 이제 퀴즈가 나가는데요. 이번엔 염지숙 PD님께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조선시대 최세진 1468년에서 1542년 최세진 선생이 1527년 간행한 훈몽자회는 훈민정음을 민간에 보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세진이 남긴 훈몽자회는 어떤 책이었을까요? 1. 어린이를 위한 한글 학습서이다. 2. 어린이를 위한 한자 학습서이다. 네. 2번입니다. 염지숙 PD님 실력 대단한데요. 이거 참 짜고 치는 고수톱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제 그 염지숙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글날 이야기를 들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퀴즈가 나갔기 때문에 오늘 맞추실 수 있었던 거죠. 그만큼 복습 효과는 대단했다. 우리 이 방정환 연구소 TV의 여러 독자님들도 한 번만 보시지 말고 여러 번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 훈몽자회는 1527년 중종 22년에 역관이던 최세진이 어린이들의 한자 학습을 위해 편찬한 책이었어요. 그 최세진 선생은 약간 그 천자문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었거든요. 하늘 전따지 거무련 누루황 그래서 이제 비슷한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비슷한 유의 한자들을 모아서 3,360자를 이렇게 3권 1책으로 이렇게 편찬한 겁니다. 이건 17세기 자료인데 지금 현재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본입니다. 자, 염지수 PD님 우리 훈봉자회를 좀 확대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 짠 해주세요. 짠. 네. 네, 좋습니다. 여기 하늘천 따지 하늘소 따양 이렇게 이제 글자가 이제 나오고 있죠. 그 사실 이 그 최세진 선생은 한자를 배우기 전에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글을 먼저 깨치는 것이 한자 학습에 유리하다 그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 하늘천 밑에 하늘편이라고 이렇게 그 토를 달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당시 때 어린이들이 한자를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글이 저절로 이제 깨쳐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자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는데 이렇게 훈몽자를 쓴 그 최세진 선생이 방법을 쓰면 한글도 저절로 익혀지고
한자도 상당히 그 실력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네요. 네. 자, 끝에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최세진 선생이 그 언제 돌아가셨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1999년도에 경기도 과천에서 최세진 선생이 묘지석이 발견됐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그 과천에 살고 있을 때였는데 굉장히 이제 큰 뉴스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묘지석에 보면 1542년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최세진 선생이 75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여기에 가갸, 거겨, 고교, 구규, 극이 보이시죠? 네. 사실 우리 글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시대나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문자에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면 글자의 전체적인 형태가 전역에서 표준화된 형태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최세진 선생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서두에 방정환은 근대 한글 운동의 최세진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방정환 선생이 최세진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1921년 2월호 천도교회 월보에 발표한 방정환 선생의 글 동화를 쓰기 전에 어린이를 기르는 구형과 교사에게 라는 글입니다. 그 일부를 보면 여기 보시죠. 색칠한 곳. 네. 신성한 동화를 들려주시오. 때때로 자주자주. 그리고 어린 동물을 위하여 되도록 국문. 국문으로 우리말을 쓰겠다고요. 그때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국어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방정환 선생은 우리 글을 국문이라고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 여기 어린이들은 방정환 선생이 쓴 이 동화라든지 그 어린이 잡지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자랐던 것이지요. 네, 어린이 잡지에는 1926년 각야날이 발표되기 전에 벌써 주시경 선생의 제자인 권덕규가 조선글은 천하의 제일이라는 이제 글을 싣고 또 그 다음 해에는 따로 한글란을 실어서 우리글 맞춤법을 자연스럽게 이제 익히게 한 거죠. 한글난 그 큰 글씨 밑에 깨알같이 작은 글자를 왼쪽에 그 좀 확대를 이제 해놨습니다. 독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언문이라고 푸대접만 받고 구박만 받아오던 우리나라 글은 실상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좋은 글이니 그 글을 원체대로 바로 잡아서 숭상해 쓰기로 각 방면 여러 어른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그 우리 글을 한글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당시 때 인쇄 활자를 다 바꾸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 한 난이라도 그 맞춤법을 통일해서 이렇게 익히게 한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어린이 잡지를 펼쳐보면요. 정말 순 한글이에요. 네. 이제 어린이 창간 6주년을 맞아서 방정환 선생이 돌맞이 글을 썼네요. 깨알 같은 한글이 꽉꽉 채워지고 나중에 이 잡지가 10만 독자로까지 성장하니까 그 당시 우리 한글의 보급에 이 어린이 잡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귀뚜라미 우는 가을철 분위기 있는 방정환 선생의 동료와 짧은 산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편 모두 우리들 마음을 곱게 씻어주는 한글 문학입니다. 네. 귀뚜라미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것 같네요. 네. 귀뚜라미 소리 소파 방정환 귀뚜라미 소리 귀뚜르르 가늘단 소리 달김도 치워서 받았습니다. 울 밑에 과꽃이 내 밤만 자면
눈 오는 겨울이 찾아온다고 귀뚜라미 귀뚜르르 가는 단소리 달밤에 오동잎이 떨어진다. 네, 다음은 벌에 우는 가을밤입니다. 귀뚜라미가 갑자기 또 들어갔네요. 네. 다시 좀 나오라고 해주세요. 귀뚜라미야. 네, 벌에 우는 가을밤에 가을이 왔습니다. 구슬픈 가을이 왔습니다. 벌레가 울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한이 없이 마음이 쓸쓸할 때에 외로이 지내는 동무여 당신은 사랑의 선물을 읽으십시오. 아무리 쓸쓸하고 아무리 외로운 때라도 사랑의 선물 속에 있는 10가지의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따뜻이 정답게 위로해 줄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낙엽이 집니다. 달 밝은 밤을 벌레가 웁니다. 하수에 날 곳 없는 어린 가슴을 안고 울고 싶을 때 반드시 사랑의 선물을 읽으십시오. 읽은 이는 다시 읽고 안 읽은 이는 새로 읽으십시오. 네, 책이 자꾸 흔들릴 것처럼 흔들렸죠. 네, 다음에는 한번 사랑의 선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또 네. 진하게 한번 또 해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은 방정환 번역, 장정희 소장 해설, 사랑의 선물이 책방에 잔뜩 쌓여 있으니까 이 가을철에 꼭 한 권씩 구해서 읽어주십시오. 자 이제 재밌고 유익한 방정환 연구소 TV 구독과 좋아요 꼭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